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만희입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네, 양재용 회사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좀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서브 채널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식 보따리 창고 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무 이야기는 그 채널에서 좀 많이 도움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다뤄본 M&A 찬반 토론 코너인데 네이밍을 물렸냐로 계속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네이밍을 이걸로 한 적은 없었어. 약간 좀 너무 공격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냥 좀 물리셨나요? 아니면 잘 사셨나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명함을 깜빡해서 리멤버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국민앱 리멤버의 매각 사례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딜이고 기존에 리멤버를 인수했던 아크앤파트너스라는 PE에서 이퀴티 파트너스라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리멤버를 약 5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지분을 매각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각자는 아크앤파트너스고 매수자는 한국 PE가 아니네. 스웨덴 펀드는. 그 아크엠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는 국내 1세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VIG라는 곳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주 큰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사모펀드고요. 거기에 이제 출신 분들이 나와서 독립을 하신 거죠.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하신 게 2020년 정도셨고 그때 설립한 독립계 사모펀드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거를 매각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사모펀드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투자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큐티 파트너스라는 곳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웨덴 사모펀드예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99년도부터 투자 활동을 진행한 사모펀드인데 세계 3위 규모의 아주 큰 투자 사모펀드라고. 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의 패밀리 오피스 같은 거예요. 패밀리 오피스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기업. 가족 기업이 계속해서 커지다가 투자사까지 창업해서 아주 큰 사모펀드가 된 매우 큰 사모펀드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상장 회사 투자해서 뭐 상장하고 매각하는 일반적인 사모펀드도 있고 규모가 워낙 커서 인프라 사업, 부동산 이런 쪽의 투자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고요. 리멤버를 이번에 5천억 밸류에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SK 실더스라는 회사 아시죠? 그 보안경 하는 데죠? 보안회사. 그 23년에는 SK 실더스도 인수했었고 2024년도에는 KJ 환경이라는 회사도 인수해서 한국에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딱 들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결국 아크앤파트너스가 얼마를 꽂아서 얼마를 번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사실.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21년에 1,100억을 투자해서 지분 47%를 확보했고요. 이번에 5,400억 밸류로 매각했다는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매각 대금은 2,538억, 4년간 수익률이 130%, 2.3배를 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인수했을 때는 리멤버 매출이 58억, 그리고 24년 매출은 684억, 매출을 한 12배 정도 성장을 시켰으니 그 성장을 이끌어낸 전략이나 실행력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에 매출이 58억밖에 안 됐어요? 자회사 인수 전 숫자. 맞아요. 이거 인수하고 나서 자회사들을 열심히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 이 당시에는 막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때도 이미 명함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리멤버를 쓰고 있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리멤버 말고는 명함 관리 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서비스들은 많은데 있었어? 결국은 살아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투자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좋은 밸류의 엑시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뤘던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게 다 K푸드, F&B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굳이 치면 IT 기업이 해외 자본한테 팔린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기업을 좀 알아봐야겠죠. 숫자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비스 먼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회사명은 리멤버 앤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멤버로 알고 있죠. 명함을 받고 나서 이거를 일일이 내 핸드폰에 저장하기도 좀 힘들고 저장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의 명함 정보를 계속해서 저장시켜두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을 때 연락처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명함 관리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 HR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됐죠. 그래서 뒤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명함으로 누적된 수집된 명함이 5억 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초반엔 다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아닐 텐데 처음 스타트업 당시에서는 명함을 받고 플랫폼에 내가 예를 들어 명함 사진 찍어 그러면 리멤버의 누군가가 그거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서 DB화 시켰다는. 그래서 그때는 등록하면 몇 시간 후에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실상 바로바로 되는 수준이어서 아마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긁어서 수집한 게 5억 개. 5억 개고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직장인의 커리어 플랫폼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리멤버를 안 쓰니까 잘 모를 텐데 리멤버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게 되게 활발해요. 블라인드는 알죠?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이 리멤버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리멤버의 특정 영역에 업무적인 실무적인 질문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달려요. 뭐 예를 들어 회계다 치면은 야 우리 회사 뭐 회계감사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어디 로컬 회계법인지 추천해줘 이런 거 하면 막 댓글 달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 다 명함, 인사 그리고 커리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커리어 고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영역으로 확대됐고 그게 사실은 이 기업의 핵심이에요. 24년 매출은 684억이었고 영업이익은 뭐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40억 정도 나와요. 아마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한 1,9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00원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기하는 신주 유상증자 투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주도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확인해 보니까 뭐 자본잉여금에는 한 1,100억 정도 있더라고요. 이용자 수는 한 500만 명.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생활 특히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쓰고 있지 않나. 데이터들 쭉 보면은 트래픽은 22년부터 25년까지 되게 꾸준한 숫자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월 고유 사용자 수가 100만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쓸 사람 다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30대, 40대, 50대 남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남자가 엄청 많네요. 맞아요. 또 특이한 거는 이거 소득 분석되잖아요. 소득 수준 1억 원 초과가 43.9%예요. 1억 원 이상 많이 버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월 거래액이 약 2.4억, 뭐 재구매율이 20% 이런 지표가 있어서 여기서 무슨 거래를 하지 좀 생소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리멤버 서비스 안에 선물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진짜 나 이건 아예 몰랐네. 뭐 생일이나 아니면 나의 네트워크 중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뭐 보통 리멤버에서 이걸 취지로 삼았던 건 승진 정보가 떴을 때는 정보를 보는 곳이 리멤버다 보니 카카오 선물하기보다는 그냥 리멤버 내에서 바로 그런 게 알림이 떠요. 누가 승진했다, 맞아. 누가 이직했다. 사무실 이전도 뜨더라. 어쨌든 월 거래액이 2.4억이니까 그렇게만 활발하진 않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경영 성과를 한번 숫자로 볼 텐데요. 이건 참고로 연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리멤버와 리멤버의 자회사까지 포함한 실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매출, 영업수익인데 2024년에 685억 정도, 2023년에는 한 396억 정도 많이 늘긴 늘었네요. 영업비용이 작년에는 726억 정도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손실이 한 42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나고 있진 않아요. 당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86억 정도. 요것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이익이 나진 않고 있고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건실하진 않은 회사로 보이긴 합니다. 올해는 에비타 80억 정도 이익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리멤버를 인수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볼트온 투자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인수했는데 자회사들은 다 이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반대 아닌가? 인수한 회사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헤드헌팅 회사가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보면 총 6개를 인수했는데요. 3개가 헤드헌팅 회사예요. 3개 회사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더해보면 이게 한 50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3개는 이건 다 100% 인수를 했어요. 보니까 하나는 리멤버 일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마이브리지 코퍼레이션이라고 자소설닷컴이라고 이것도 취업 관련? 자기소개서 쓰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해주고 이제 그런 건가 보죠. 앵커리어라고 해가지고 매출 67억에 순이익 15. 그리고 이한손행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 62억에 당기순이익 뭐 7억 정도. 아까 연결 기준으로 손익을 말씀드렸는데 연결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회사까지 합한 손익이잖아요. 근데 리멤버 회사 하나만 보면은 영업 손실이 117억이에요. 본사는 영업 손실을 좀 많이 까먹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이익이 나가지고 조금 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아직은 리멤버 본체 서비스에서 새롭게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영업이익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들은 기존 이제 인수한 회사들인데 인수한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헤드헌팅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는 뭐 별도의 얘기일 것 같고 기사에는 올해 에비타는 한 8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본체에서의 손실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수한 것들의 이익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밸류가 5,400억이잖아. 그리고 추정 에비타가 80억이면은 단순하게 멀티플 67배인데 이런 멀티플 숫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혀 고려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하고 뭐 굳이 참고하자면 이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 에비타 정도는 구했고 그 에비타의 다른 사례들의 멀티플을 참고 정도 하는 거죠. 지금 80억인데 야 67배로 50배로 하자 이러진 않지. 저희가 소비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 기준으로는 사실 놀라운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왠지 안 썼을 것 같아요. 명함 한 장당 1,000원을 주고 산 것 같은데? 뭐 차라리 그런 지표가 더 직관적인 지표고. 아까 5억개라고 했으니까 1,000원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아무리 스웨덴 패밀리 오피스를 하더라도 부유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왜 샀을까? 일단 뭐 기사에 따르면 뭐 아시아의 링크드인으로 성장을 시키는 게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크앤 파트너스에서 이미 그 리멤버가 보유한 직장인 명함 DB를 활용해서 채용 헤드헌팅으로 확장하면서 매출이 이미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에퀴티는 링크드인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이제 북미나 유럽권에서는 종이 명함을 안 쓰는 곳도 많아요. 내 링크드인 프로파일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명함을 줘야지. 명함이 날 대변하잖아요. 명함을 안 갖고 다니면 약간 비즈니스 매너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